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안남수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어요. 이섭대천하기 쉽지 않다고,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소축이 그런 상황입니다. 소축 상황이 지금 준비를 대자마자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때가 안 맞아서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배가 꾸르륵꾸르륵 하고서 막 살살 아프긴 한데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아직 볼 일이 안 나오는 상황. 예, 딱 그 상황입니다. 딱 그 상황이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왕 얘기를 엄청 했는데요. 이제 그 문왕이 세력을 모아서 지금 이제 잔뜩 커져 있으니까 숭호라는 사람이 딱 경계를 해서,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해서 유력에 딱 갖다 가둬놓고서 지금 가다가 딱 암초에 만나서 지금 안 되는 상황. 예, 그 정도 지금 상황에서 이 개를, 소축개를 이제 따라서 읽으시면은 말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축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을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석서를 같이 읽어보면 그만 더 골이 딱딱 아파요. 왜냐하면 이 효의 흐름도 잘 타지를 못하겠고, 내용도 왔다 갔다 해서 어디가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할 적에는 간단 명료합니다. 좋아,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안 좋은 얘기 할 적에 어떻게 해요?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바로 들이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런 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 듣고 나서 보면 아니야, 이 소리. 지금 이 상황이 딱 그거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문왕, 그러니까 희씨 이제 선조들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 주역을 읽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배경으로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경으로서. 그러니까 문왕이 이제 문왕 그 선대를 뭐 주역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면 그 얘기를 자꾸 끌어다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요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구나 하고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에 관한 설명은 좋은 일일 때는 명쾌하게 답을 내지만 그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미사여구가 많이 붙어서 그게 심해지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소축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짧게 다시 말해보면, 나름대로 준비는 해서 언뜻 보면 뭐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 구름은 꽉 찼는데 비 올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비는 안 내리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문왕의 가계와 문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때의 문왕에다가 비교해서 풀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이 대단히 장황하고, 일관성을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계속한 얘기요. 소축은 대축이 있거든요. 대축계가 있고 풍천소축계가 있고, 대축계가 있습니다. 쌓는다는 것은 뭐 재물을 쌓던, 지식을 쌓던, 덕을 쌓던 뭔가를 이렇게 모닥모닥해 두는 겁니다. 모닥모닥해 두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아마 크게 쌓는 거를 뭐 지식이나 지도자의 역할 이런 걸로다가
생각을 했고, 작게 쌓는다는 것은 재물이 모여서 쌓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축이 더 좋은 거죠. 큰 게 쌓인 게 좋은 거죠. 작은 게 쌓인 것보다는. 그 이제 저 소축이라는 말은 그런 문왕이 주변을 잘 다독거리고 그동안 덕을 많이 쌓고 해서 역성혁명을 한번 해볼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준비는 되어 있는데, 준비를 해놨으니까 앞으로 뭔가 일은 되겠죠. 일은. 그래서 형통하다. 이게 뭐야? 수도. 누군지 몰라. 저기서는 알 텐데 저기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 기기가 2대면은요 옆에 있는 기계로도 신호가 와요. 절로 오는 전화인데 이거는 인터넷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와요. 같은 이 공간 안에 있으면. 그런 상황인데, 이제 D-Day만 잡으면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밀운이죠. 구름이 빡빡하게 들어찼다. 거의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불우다. D-Day를 잡지 못했다. 그 소리입니다. D-Day를 잡지 못했다. 자아 서교일세라. 서쪽 교회로부터, 내가 나의 서쪽 교회로부터 일세라. 이것도 지금 저는 생각이 요 문장을, 요 세 개를 각각 별개의 말로다가 생각을 하고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쭉 붙여서 읽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쭉 붙여서 읽으면. 근데 어떤 경우는 서쪽 하늘에서 구름이 오니 이런 소리도 많이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문왕입니다. 문왕. 그리고 문왕은 이 은나라 판도에서 서쪽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백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서교라는 거는 은나라 판도에서 서쪽 외곽지역, 나의 서쪽으로부터다. 그러면 문왕이 자기의 심사를 겉으로 드러냈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왜 아직 때를 잡지 못했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말이 될 겁니다. 준비된 상황은 형통한 상황이다. 좋다. 앞으로 혁명을 하는데 충분히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때는 아니다. 근데 이러한 바람은 어디서 불고 있냐? 서쪽으로부터 지금 그러한 바람이 일어서 오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소축은 형통하다. 지금 문왕의 가계가 천년대업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은 그 형통함을 위해서다. 다만 미룬부로 구름이 빽빽히 모여들기는 하지만 아직 비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형세임에도 불구하고 문왕 당시에 거사를 일으킬 수 없었다는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문장이 말이 됩니다. 문장. 자아 서교. 내 서쪽 변방으로부터 그런 형세가 있었다. 문왕 창이 유리옥에 수감되어서 그간의 가매를 되짚어주는 보는 소해다라고 생각해보면 말이 되겠다. 지금 연역을 유리옥에서 했으니까 지금 내가 준비 다 됐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하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괴의 형상으로 보면 한음. 여기에서 주요가 지금 얘가 주요입니다. 얘가 문왕이고 이 오효는 살아있는 권력 주왕으로다가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괴의 형상으로 보면 한음이 아직 살아있는 권력인 구호와 그 일당들을 저지하는 모습이다. 맞고 서서 위에서 올라오는 양들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혼자 이 거대한 양의 세력을 저지하려니 일이 잘 풀려나가기 어려운 모습이다. 아직은 구호에게 힘이 있다.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소축은 어떤 뜻이 있냐면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쌓는다, 조금 기다린다 하는 뜻을 이 괴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조금 기다린다, 쌓는다 이런 생각을 빼버리면 듣다 보면 이게 엉뚱한 데로 빠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대의다. 쌓는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소리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알, 단에서 말하기를. 요 단은 앞에 있는 괴사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괴사에 없는 말도 여기서는 합니다. 괴사에 없는 말을 했다는 거는 이 단사를 쓴 사람도 저 괴를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글을 읽은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글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저 괴의 형상만 보고서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글을 통해서 이걸 배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주역이 해석이 무진장 다양한 거는 그 글을 통해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글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다양할 수가 없죠.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저 괴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상황에다가 얘를 갖다 대입을 해서 비유를 해보면 무조건 맞는다. 무조건 맞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시초로다가 주역점을 친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우연한 수에 기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약속된 수가 아니고 우연한 수에 기대어서 내가 물어보는 게 64개 384회 중에서 아무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나올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그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이 글 상황을 가지고서 저 괴를 말하면 풀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못 풀죠. 못 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건깨 불변호 효가, 건이 좋은 거잖아요. 건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건깨 불변효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도 될 수 있지만 제일 안 좋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꼴통이죠. 관절처럼 좀 느슨해야 이게 설렁설렁 움직이는데 이 바가지처럼 꽉 찡겨 있으면 변통이 없습니다. 변통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고 변화가 없으면 되는 게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역 해석은 같지 않은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똑같지 않은 게 맞는 거고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차라리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활 소축은 유득이 상하응지할세 왈소축이라. 얘가 자리를 얻어서 바른 자리를 얻어서 아래 위에 있는 양들을 응대하고 있다. 응대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그것을 소축이라고 말한다. 저지하고 있다.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게 소축이다. 건의손하며 건장하면서 또한 손순하게 하여 강중이 지행하여 강의중을 얻어서 그 뜻을 행사하니 강의중을 얻어서 그 뜻을 행사하니 요놈이 얘는 강건중정이고 얘는 중은 얻었지만 옳은 자리는 아닙니다. 옳은 자리는 유순중정은 아닙니다. 강의중을 얻어서 그래서 이에 형통하다고 말하니라. 강의중을 얻었다는 말은 지금 비록 유리옥에 갇혀 있지만 형세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겁니다. 미름 부르는 상왕야오. 미름 부르는
구름이 꽉 찼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그 말은 뭐냐? 앞으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숭상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세상은 끝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숭상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아소교는 이 미륵물은 상황이 중앙에 있지 않고 변방에 있다는 얘기는, 서쪽 교회에 있다는 얘기는 시미행여라, 베풀미 행해지지 않은 거다. 아직 내가 군의를 잡지 못해서 아랍 사람들한테 은택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은택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상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에서 다시 말합니다. 괴의 상으로 볼 때 유인, 육사효가 자리를 얻어서 위아래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일러서 소축, 조금 쌓는다, 기다린다, 저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때를 만나지 못한 영웅이 험난함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 괴의 주요는 육사효고, 그러나 육사효 입장에서 지금 이 전체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꾀의 상황을 말해보면, 네 꾀는 중간을 잘라서 밑을 네 꾀, 바깥을 외꾀라고 말합니다. 강건한 덕이 있고, 건장한, 강건한, 외꾀는 손순한 덕이 있으며, 손수는 겸손하게 따른다,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곤께에서는 순이라 그랬는데 요건 겸손하는 건 관계없고 그냥 거스르지 않는다. 우리가 할래 그러면은 좋아 같이 하자 뭐 이런 정도가 순이고, 손수는 뭐 공손히 겸손히 조용히 따라간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께는 손순한 덕이 있으며 강이 중을 얻어서 그들의 세상이긴 하지만, 지금 얘가 문왕이라고 치면 이 세상은 아직 그들의 세상입니다. 그들의 세상. 나름 조금씩이지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형통할 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륵무루, 구름은 빽빽하지만 비는 올 생각이 없는 상황. 준비는 하고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상황. 그 실행할 때를 기다리는 모습. 내가 아직 서쪽에 있다는 말은 아직 실행할 때가 아니라는 말. 그래서 문왕은 실행을 못하죠. 실행을 못하고 죽고 무왕이 이제 통일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업을 문왕이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무왕 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왕은 이런 문왕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신주를 진중에 모시고 출정을 하여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늘 하는 얘기가 내가가 아니고 태자 발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상황은 문왕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예전에 김일성 말고 김정일처럼 유훈통치라 그러죠. 유훈통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상활. 상사는 상활이 대상에도 붙어 있고 소상에도 붙어 있습니다. 효에도 붙어 있습니다. 상은 똑같은데 문장은 제가 보기에는 단사하고 효상하고 비슷해 보여요. 비슷하고 이 대상은 생긴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보는 각도도 다르고, 그리고 요 대상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그 현상을 빌려서 인간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유학에서
이게 유학에서 아주 대단한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동양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는 개사전의 영향입니다. 개사전. 개사전은 읽어보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치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풍행천상이 소축이니 바람이 하늘 위에 있는 게 소축이니 이 바람은 임금의 덕화가 됩니다. 임금의 덕화는 땅으로 내려와야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는데 아직 백성들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리가 먼 상황에. 군자 이하야. 의문덕하니라. 의문덕하나니라. 덕을 문체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나니라. 지금 들어앉아서 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문왕이 주역 공부하고 있었다. 주역 연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아마 될 겁니다. 상사 대상은 내외께의 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께는 하늘이 되고 외께는 바람이 됩니다. 바람이 아직 지상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바람, 서쪽 교회에 있는 빽빽한 비구름을 몰고 올 바람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하면 되겠냐 하는 문제가 의문덕입니다. 하는 문제가. 의는 아름답다는 말이고 문덕은 덕을 문체나게 한다. 옛날 글에서는 저 문자가 글이라는 말이 아니고 문체난다고 표현한다. 문체난다고. 문체날 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문체나게 한다. 위에서 말한 문왕의 가계 및 문왕이 했던 다양한 활동들 의문덕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행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문왕이 유리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주역을 연역했다. 그걸 군자라면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유리옥에 수감되어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뭔가 생각을 구체화해 볼 시간이 없죠. 그 옛날 사람들 보면은요, 뭔가를 대단한 걸 써서 남긴 사람들은 사실 현실 정치에서 뭔가를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황희정승이 뭘 했다고 하는데 황희정승의 글이라는 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정약용이가 목민심선이 흠음신선이 써서 대단한 걸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18년간 강진 바닷가에 가서 귀향살이 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이런 대단한 것들이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괴의 큰 주변 상황 설명은 끝났습니다. 주변 상황 설명. 그러면 이제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지금 괴사, 상사, 효사는 여기서 공간적인 설명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공간. 이 주역은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4차원. 시간과 공간을 설명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는데 괴사와 단사와 대상은 대체로 이렇고 효사는 시간의 흐름, 공간으로 봐도 흐름, 그런 걸 설명하게 됩니다. 공간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공간으로 본다면 한 사무실 안에 캡틴이 앉아있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렇게 이제 중간 관리자들 앉아있고 쫄병의 문 앞에 앉아있고 이런 정도의 모양이다. 아니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10살 먹고 공부해서 20살 먹어서 사회생활하고 30살 내지 40살, 40살 먹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쉰이 넘어가면서 은퇴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는 상황. 사람의 일생으로 놓고 보자면 그런 식으로다가 이 효사를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이해를. 초구는 보기 자도원이 하 기구리요 기란이라. 회복함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작은 그런 일로 하니 어찌 허물을 하겠는가? 이 어찌 하자가 들어가면 의문사가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겠는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길하다는 말도 좋단 말이고 지금 요게 기구를 해버리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허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가 들어가서 어찌 허물하겠는가? 허물될 일이 아니다. 길하다. 이 얘기하고는 뭐 맨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스스로 그 판단에 따라서 천부지성으로 자기의 그 올바른 생각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의 상황은 얘가 꼼짝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설 수도 없어요. 초의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긴 하지만 뭔가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회복해서 생각이나 하고 있는 정도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직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 주역에서는 어금부양합니다. 잘 돼갈 적에는 잘못될 걸 대비해서 그래도 조심해야지.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요. 너무 안 좋을 적에는 야, 이제 바닥 쳤어. 올라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다가 띄워주죠. 사실은 저기 오효에서 잘하긴 하지만 비룡제천이니 해놓고 났으면 고만이면 주역의 가치가 없는데 바로 거기다 대고서 이견대인이다. 네가 네 잘났다고 네 맛대로 혼자 가면 망해. 참모 얘기 듣고 이 일을 옳게 추단해서 나가야지 혼자 하면은 안 된다. 그 비룡제천에서 정권을 잡아서 딱 내가 쥐었으면 그냥 하게 내버려 놓아야 되는데 안 내버려 둡니다. 이견대인이다. 보좌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 혼자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의 자리는 반대로 띄워주는 자리죠. 띄워주는 자리. 사실은 상황이 지금 그 유리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맨 아래 상황은 울분에 차 있고 잡혀왔으니까 그죠? 울분에 차 있고 내가 잡혀올 게 아닌데 반성하라고 하는데 나는 반성할 게 없고 괜히 잡혀왔고 그런 생각을 할 때죠. 그런 생각을 할 때. 미룬부르의 처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은 있지만 응이 되는 육사에게 저지된 모습입니다. 비록 처음의 자리에서 세력은 미약하지만 바른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스스로 무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스스로 그 본분을 회복한다라고 말하니 그러하니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좋다. 지금 네가 시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네가 그 울분을 잘 참고 잘 견디고 있어. 이런 정도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아마도 문왕이 열심히 덕을 쌓고 있지만 주왕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고
주목을 받아 잡혀가서 지금 바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고 그렇습니다. 풍천소축계는 다양한 이설이 많습니다. 다양한 설명이 많습니다. 읽어보니까 중원부원도 많고 예,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도 설명 방향이 다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재 말고 다른 주석서들 읽어보면 또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또 다양한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다른 교재도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생각을 좀 골똘히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골똘히.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했지? 하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면 나중에 한다는 소리는 이거는 점친 걸 모아서 이래저래 갈라놓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말의 일관성이 쫙 있거든요. 일관성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이걸 쭉 붙여서 읽어버리면 뭐 중원부원 하는 거죠. 중원부.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상황을 잘라서 다르게 이건 지금 뭐를 비유한 거고 뭐를 비유한 거 뭐 어떤 상황을 비유한 거라고 하고서 각자를 이어놓으면 말이 논리가 조금의 빈틈도 없이 똑같이 예, 이어져서 나갑니다. 상활 복자도는 기어이 길려라. 상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그 덕행쌓기를 다 한다는 말은 그 하는 뜻, 행동 제대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방방그래 봐야 덕될 게 아무것도 없죠. 방방그래 봤자. 여기서 저 의의는 옳다는 뜻이 아니고 뜻, 생각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구의는 이제 요놈입니다. 요놈. 강이 중을 얻었는데 자리는 예, 부정입니다. 견복일이. 저건 끈다, 그러니까 잡아 끈다는 소리입니다. 견은 잡아 끈다. 예. 견인차, 예, 우리 견인차 할 적에 요 글자 씁니다. 요 글자. 저 글자 쓰기가 좀 어려워요. 저걸 쓰기가 예.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자를 쓰고 이걸 또 이후에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 글에서 회복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굽히고 아직 때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견은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견인차를 부른다 할 적에 이 견인차의 견자입니다. 이끌고 기다린다. 누구를 이끄는 것인가? 예.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기다린다고 해도 될 거다. 여기에서는 유리옥에서 탈출을 도왔던 산의생 등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유리옥에 갇혀서 금방 잡혀왔는데 자기 추종자들 산의생 등이 하고 그 간수의 눈을 피해서 사바사바해서 뇌물을 만들어서 갖다 매겼단 말이에요. 지금 갖다 매기는 그 상황, 그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니까 앞에서 그 문왕 그 족보 얘기를 안 하고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는. 견복은 재중이라 역불자실례라. 예. 이끌어서 회복한다는 것은
중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이라는 거는 예, 핵심을 잡았다. 핵심을 잡았다. 상황을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아직 대업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할 정도는 되겠다. 역불자실례라.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9.3은 술의 여자고요. 저거는 글자는 다 아는 글자인데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탈자로 해석, 탈, 벗길 탈. 술의 여, 벗길 탈. 그리고 저 복은 뭐 바퀴통 복, 바퀴살 복 하는데, 예. 수레바퀴가 수레에서 빠졌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레바퀴가 수레에서 빠졌다. 제가 운전하던 초창기에요. 그때 비포장도로가 많았었는데, 1토차 그거 비포장도로를 한 40km만 가도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나요. 바퀴에 이 나사가 풀려가지고, 바퀴가 뛰가는데도 모르고 막 가. 그래, 한참 가다가 백운석을 했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뭐 논바닥으로 뺑 내려버리고 탁 튀가더라고. 아, 저거 뭐야 하고 주스려고 내려가 보니까 내 차 바퀴가 빠져갖고, 뒷바퀴가 2개잖아요. 저기 1톤 화물차가. 그러니까 안에 바퀴는 서 있으니까 차는 주저앉지는 않고, 바깥에 바퀴가 냈다 논바닥으로 들어가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수레바퀴가 빠졌다는 거는 지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리입니다. 곤란한 지경에. 수레가 바퀴가 단단해서 굴러가야 되는데 바퀴가 빠지면 곤란한 지경이죠. 저도 그날 백운에다가 차를 하루 종일 세워놓고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서 부석을 사가지고 가서 이틀을 깨먹었거든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근데 한 번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2번을 그랬는데 그때는 어디야 금성서 그랬어요. 뒤에 따라오던 차가 깜빡깜빡하고 난리가 났어. 내려보니까 바퀴가 이거 흔들흔들해요. 이래 보니까 주변에 저게 있어요. 정미소. 시골에 방아 찢는 정미소요. 거기 가서 연장을 빌려가지고 마주 조여갖고 조여가지고 끌고 나와서 차 고치는 집을 갔으니까 그날은 고생을 안 했죠. 그냥 아예 부러져서 나간 날은 고생을 무진장하고. 여탈복이며 부처반목이로다. 수레바퀴가 빠졌으며 내외관에 눈을 켜고 있다. 쭉 이으면 말이 안 됩니다. 쭉 이으면. 같은 상황을 요렇게도 표현하고 요렇게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 됩니다. 같은 상황을. 지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이요? 굴러가던 소리가 바퀴가 빠져 튀다라는 상황. 가정으로 치면 내후간에 서로 눈을 기고 앉아서 되는 게 없는 상황. 딱 그 상황을 지금 말한 겁니다. 딱 그 상황. 여기서 위기 상황을 맞은 모습입니다. 굴러가는 수레의 바퀴살이 빠져나간 상황에 비유한 만큼 사람들의 관계로 말하자면 내외지간의 뜻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상황. 반목은 눈을 키는 걸 반목이라 그러죠. 반목한다 그러잖아요. 신랑과 아내가 서로 눈을 키고 앉았다. 뭐 될 게 안 되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 탈은 벗길 탈입니다. 벗길 탈. 이 글자는 아주 해석이 다양해서요. 그때 문장 중에서 그냥 외워야 됩니다. 저걸 뭐 앞뒤 맞춰보고서 끼워 맞춰야 돼요. 앞뒤 맞춰보고서. 복은 수레의 바퀴살입니다. 자전거의 바퀴살이 몇 개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도 될 테고 자동차 바퀴가 빵꾸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낭패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또 좀 안 좋았다. 이게 지금 그래프로 그리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수레의 바퀴살이 빠져 달아나는 상황은 미리 점검하지 않아서입니다. 내외간의 뜻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남자 입장에서 말하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오셨네. 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근신해서 노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종일건건하여 석척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문왕이 요 상황에서 주역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마음이 정리 안 된 상황이고, 이 상황은 뭔가 꾀를 내는 상황이고, 기다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종일건건 석척약은 중청 건괴 구삼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괴는, 모든 형제는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건괴 공괴가 엄마 아버지고, 자연으로 치면 하늘과 땅이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그 안에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은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형제들이 나온 상황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를 왜 여서 끌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상활. 부처반목은 불능 정실례라. 부처반목이라는 것은 가정을 확실하게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아니지만 처첩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끼리만 물고 뜯고 싸우면 이거 골아퍼지는 거예요. 규율을 딱 세워야지. 예. 그런 상황에 빠졌다. 그런 상황에. 누구죠? 장희빈인가? 그거 보면은, 뭐, 인형 만들어갖고 눈도 찌르고 막, 누구 죽으라고, 그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될 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될 것도 안 되는 상황. 내외가 서로 눈을 이기는 상황이라는 말은 집안을 바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계에서 주요는 육사입니다. 구삼의 정응은 상구이지만 이들은 내외가 될 수 없고, 구삼이 짝을 맞춰볼 수 있는 이는 육사밖에 없는데, 이는 정실이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얘 입장에서 주변에 여자라고는 이 여자밖에 없는데 이 여자하고 잘 될 일은 없죠. 자기 짝이 아니기 때문에. 혹 함께 하더라도 늘 다른 마음을 먹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사효는, 저 유부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그 상황에서 그냥 딱 빠져서 믿는 거. 뭐 교회 가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역도 처음에는 제 생각이 그래요. 뭐 들어보면 귀신 날아가는 소리가 없긴 한데, 당신이 맛을 좀 알게 되면 재미있을 거다. 아직은 모르니까 무조건 해봐라. 모르니까 무조건 해봐라. 유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직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봐도 대단한 구석이 없어. 그래도 대단하니까 믿고 해봐라. 왜? 앞서서 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는 자기가 경험해보고 느낀 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느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믿어라.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유부입니다. 그게 유부. 혈곡코. 피 속에서 헤어나오고. 믿으면 무조건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저거 있죠? 뭐 모여서 합숙 같은 거 하면 뭐 하자 하든지 뭐 된다 하든지,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척출하야.
피 속에서 나온 거, 도망쳐 나온 것 같고, 위기에서 탈출한 것처럼 허물이 없을 것이다. 뭐 좋다고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지금 상황은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좋다 그런 거는 띄워주느라고 좋다 그런 거예요. 띄워주느라고. 지금 이 상황이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야 될 상황이야. 하늘이 안 보여. 이 상황에서 너 죽었어 이러면 정말 죽을 거예요. 그런데 너 지금 상황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요때가 제일 어려운 거야. 좀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좋아져.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면 위기 상황이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피바다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허물되지 않죠. 저 탈출 못하면 허물되는 거고. 탈출 못하면 허물되는 거고. 예, 문왕이 유리옥에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활. 유부척출은 상합지해라. 유부척출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겠냐? 얘를 꼬셔야지. 얘를 꼬셔야지. 얘 마음에 들어야 내줄 거 아니야. 자기가 깨고 나올 힘이 없는데. 그죠? 어떻게? 얘를 시켜서 뇌물을 주고 이 상황을 빠져나와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이와 뜻이 맞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주인공은 육사이고 구호는 주왕이라고 비유해도 될 겁니다. 이 주왕은 이렇게 생긴 주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주자예요. 이걸 껑거리끈 주 그랬는데 껑거리끈이 뭐냐 하면 옛날 이 모자에 여기 이 부드러운 이 끈 있잖아요. 이걸 껑거리끈이라 그래요. 껑거리끈 그랬는데 요거 붙들어매는 끈 이렇게 쓰고서 붙들어매는 끈 있잖아요. 그걸 껑거리끈이라 그래요. 말 뒤에 똥바지. 그것도 껑거리끈이에요? 그렇구나. 지금은 못 보지. 예전에는 왜 마차 뒤에 보면 말똥 받는 그 천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예전에 바로 요 뒷집에 말이 한 마리 노새가 한 마리 있었거든. 제천에서 하면 제일 마지막까지 그 집이 있었어요. 말마차. 그 의림지 피제골 올라가서 나무 해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있었습니다. 어디 갔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위에 있는 구호와 뜻이 맞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주인공은 육사문왕이고 구호는 주왕이라고 비유될 거다. 위 주왕에게 뇌물 주고 그의 환심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계속 가겠습니다.